비즈공예의 기본 기법인 12구를 만들어서 열쇠고리로 완성하였습니다. 구슬이 끼워지는 모습을 영상으로만 보시게 되면 많이 헷갈리고 어려우실 수 있어서 먼저 도안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슬들이 엮일 때는 교차라는 기법을 통해서 연결이 되는데요. 교차라는 것은 비즈에 실이 끼워질 때 서로 엇갈려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왼쪽에 있던 실이 왼쪽에서 들어가서 오른쪽으로 나오고, 동시에 오른쪽에 있던 실이 오른쪽으로 들어가서 왼쪽으로 나오게 됩니다. 교차라는 것을 통해서 비즈들이 서로 덩어리를 만들면서 원하는 입체적인 모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12구라는 것은 동그란 공 모양을 만들 때 12개의 구슬이 사용됐다는 뜻이고요. 12구의 기본은 4구 만들기입니다. 네 번째 끼운 구슬에서 교차를 통해서 구슬 4개를 연결시켜 줍니다. 왼쪽에 있는 실이 오른쪽으로 나오게 되고, 오른쪽에 있는 실이 왼쪽으로 나오면서 입체적으로 구슬들이 엮이게 됩니다. 한쪽에 3개의 구슬을 연속해서 넣어도 되지만 저는 지금 도안대로라면 가운데에 구슬 1번을 넣고 1번의 양 옆으로 2번과 3번을 넣은 후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 구슬을 교차시켜서 첫 번째 링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4개의 구슬로 동그란 모양을 만들었기 때문에 4구라고 하는 거고요. 다른 영상에서 39 만들기도 소개를 해 드릴 텐데, 그때는 구슬 5개로 구를 만들게 돼서 5구를 만들게 됩니다. 12구를 만드는 전체적인 순서를 지금 그려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 구슬 양옆으로 두 번째, 세 번째 구슬을 끼우고, 그리고 네 번째 구슬에서 교차를 시켰어요. 다시 양옆으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구슬 한 개씩을 끼운 다음에 일곱 번째 구슬에서 교차를 시킵니다. 12구는 어떻게 보면 정육면체의 모양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모든 면이 사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 번의 교차로 모양을 만드는 동안에 10개의 구슬이 사용이 되었고요. 자, 왼쪽에 11번째, 오른쪽에 12번째 모든 구슬이 사용이 되었어요. 네 번째 교차를 시키실 때는요, 가장 먼저 끼웠던 맨 아래쪽 1번 구슬에서 교차를 만들어 줍니다. 세 번째 교차까지는 그냥 평면으로 모양이 만들어졌다면, 네 번째 교차를 시킬 때는 구슬들이 동그랗게 말리면서 입체적인 공 모양으로 만들어집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교차를 통해서 12개의 구슬로 동그란 공 모양을 만들어 주게 됩니다. 12구 모양이 정육면체와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만들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오른쪽으로 끼워졌던 3, 6, 9, 12번 구슬, 그리고 왼쪽에 끼워져 있는 2번, 5번, 8번, 11번 이렇게 4개가 각각 사구 모양을 이루게 됩니다.
화면으로 보시기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어서요. 1번, 4번, 7번, 10번에 사용되는 구슬들은 조금 모양이 있는 구별이 쉬운 구슬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구슬을 낚싯줄에 끼워 주었고요. 그리고 1번의 왼쪽에 2번, 오른쪽에 3번 각각 하나씩 끼웠습니다. 네 번째 구슬을 끼울 때 교차를 하게 됩니다. 자, 왼쪽에 있는 낚싯줄이 오른쪽으로 나왔고요. 곧바로 오른쪽에 있는 낚싯줄은 왼쪽으로 나오게 됩니다. 양쪽에 낚싯줄의 길이를 맞춰주기 위해서 처음 교차하실 때는 양쪽 줄을 잡고 비즈를 내려줍니다. 첫 번째 사구 1번 링이 만들어졌고요. 이어서 두 번째 링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차되어 있는 4번 구슬의 왼쪽과 오른쪽 줄에 비즈 구슬 각각 하나씩 끼워 주시고요. 일곱 번째 구슬 끼우면서 교차를 통해 연결시켜 줍니다. 같은 방법으로 자, 왼쪽에 여덟 번째, 오른쪽에 아홉 번째 구슬 끼워 주시고요. 열 번째 구슬에서 다시 교차를 통해 연결시켜 줍니다. 자, 도안대로 두 개의 구슬이 남아 있어요. 왼쪽에 11번째 구슬, 그리고 오른쪽에 12번째 구슬 끼워 줍니다. 네 번째 교차를 시키는 구슬은 제일 먼저 끼워 주었던 가장 아랫부분 1번 구슬입니다. 방향을 확인을 잘 하셔야 돼요. 평평하게 비즈가 펼쳐졌을 때 오른쪽에 있는 줄이 오른쪽에서 들어가고요. 왼쪽에 있는 줄이 왼쪽에서 들어갑니다. 혹시라도 비틀어서 오른쪽에 있는 줄을 왼쪽에 먼저 넣는다거나 꼬이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자, 10번 구슬과 1번 구슬이 사구로 하나의 링으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12개의 구슬이 사구 6개로 연결이 돼야 하는데요. 4번의 교차로 만들어진 사구에 옆면에 있는 구슬 4개씩을 각각 연결해서 사구 2개가 추가로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진 공 모양이 이렇게 눌렀을 때 찌그러지지 않도록 자, 오른쪽에 있는 구슬 4개,
왼쪽에 있는 구슬 4개를 동그랗게 연결시켜 줍니다. 오른쪽과 왼쪽이 나란하게 11자 방향으로 틀어지지 않게 통과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1번 구슬에서 교차되어 있던 낚싯줄이 지금 11번과 12번으로 통과를 했고요. 자, 이어서 12번에 있던 낚싯줄이 9번으로 11번에 있던 낚싯줄이 8번으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자, 4개의 구슬이 동그랗게 연결이 되기 위해서 자, 9번에서 6번으로 지금 통과시켰고요. 반대쪽도 8번에서 5번 구슬로 통과시킵니다. 6번에서 3번으로 연결시키고요. 5번에서 2번으로 연결시켜 줍니다. 1번 구슬에서 교차가 된 상태에서 11번과 12번으로 통과됐기 때문에 아직 3번과 12번, 2번과 11번이 연결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통과시켜서 구슬 4개가 단단하게 한 바퀴 연결이 되게끔 낚싯줄을 통과시켜 주었습니다. 옆면까지 해서 6개의 링이 완성이 되었고요. 이제 실이 풀리지 않게 단단하게 묶어서 고정만 시켜주시면 됩니다. 2개의 실이 서로 흩어져 있기 때문에 최단거리로 구슬 하나를 통과시켜서 하나의 점에서 2줄이 만나게끔 해주시고요. 2번 매듭 지어서 실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고정시켜 줍니다. (12구) 모양은요, 사구로 연결이 되어서 구슬 4개가 교차를 통해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교차가 아닌 부분들은 구슬 구멍 3개씩이 하나의 점으로 모여 있는 모습입니다. 낚싯줄을 정리해 주시면 되는데요. 매듭 지은 부분에서 여유 길이를 남기고 낚싯줄을 잘라야 되는데 그 낚싯줄이 겉에 드러나면 지저분하기 때문에 그 여유 길이만큼을 구슬 속에 숨겨서 잘라내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만들었던 방법대로 교차를 통해서 낚싯줄이 이동하게 되면 조금 더 튼튼한 공 모양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낚싯줄이 끊어지지 않을 정도로 힘 조절을 하시면서 팽팽하게 잡아 당기시고요. 저는 교차 한 번 더 만들고 낚싯줄을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낚싯줄을 잘라내실 때는 칼날 부분이 만들어진 12구를 향해서 자르게 되면
완성된 모양을 실수로 잘라버릴 수 있기 때문에 칼날의 중간 부분에서 완성품을 밀어내고 실을 잡아 당기면서 잘라내시면 됩니다. 만들어진 12구를 활용해서 다양한 액세서리를 만드실 수 있는데요. 저는 오늘 열쇠고리로 완성을 하려고 합니다. 굿핀을 사용해서 연결하게 되면 위아래로 다른 장식들을 연결하실 수 있는데요. 구슬 구멍 3개가 모여 있는 부분에 굿핀을 꽂아 줄 건데 공간이 너무 커서 굿핀이 빠질까봐 작은 비즈를 위아래로 끼우도록 하겠습니다. 굿자마리 공구를 사용해서 윗부분에 일자로 펴져 있는 부분을 굿자 모양으로 말아줍니다. (12구) 아래에 물방울 장식을 연결해 주려고 하는데요. 적당한 크기의 오링이 없어서 굿핀을 사용해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구와) 물방울 장식을 오링으로 연결해 주었습니다. 평자공구 2개를 사용해서 오링의 갈라진 부분을 비틀어서 열어주시고요. 물방울 모양과 12구 모양을 끼운 후에 원래 모양대로 오링을 다시 비틀어서 닫아줍니다. (12구의) 윗부분도 오링을 사용해서 열쇠고리와 연결해 주겠습니다. (12구를) 활용한 열쇠고리가 완성되었습니다. 푸른색의 비즈볼 열쇠고리 만들어 보겠습니다. 8mm 비즈를 사용해서 12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낚싯줄에 굿을 하나 끼워 주시고요. 양쪽 줄에 비즈 하나씩 끼워 줍니다.
네 번째 구슬에서 교차시켜 줍니다. 처음으로 교차를 할 때 양쪽 낚싯줄 길이 맞춰 주시고요. 두 번째 사구를 만들기 위해서 양쪽에 굿을 하나씩 끼워 주시고요. 낚싯줄을 일자로 펴보았을 때 교차되어 있는 굿을 포함해서 낚싯줄에 3개의 구슬이 끼워져 있습니다. 사구는 굿을 4개로 동그란 모양을 만들기 때문에 하나 더 끼우시면서 교차를 시켜줍니다. 왼쪽과 오른쪽에 굿을 하나씩 끼우시고 10번째 굿을 사용하면서 3번째 교차가 되고요. 남아있는 굿을 2개 양옆에 하나씩 끼워 주시고 가장 먼저 끼웠던 아랫부분에 1번 구슬에서 교차시켜 줍니다. 1번 구슬에서 교차시키실 때 오른쪽에 있는 줄은 오른쪽에서 들어가고요. 왼쪽에 있는 줄은 왼쪽에서 들어갑니다. (1번) 구슬에서 교차시키면서 네 번째 사구가 만들어졌습니다. 옆면에 서로 연결되지 않은 비즈 4개씩을 각각 연결시켜 줍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리고 5번 이렇게 통과시켜 주셔야지 옆면에 있는 비즈 4개가 연결이 되고요. 오른쪽 비즈를 연결시켰던 방향과 동일하게 왼쪽도 연결시켜 줍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마지막으로 5번째까지 통과를 시켜 주셔야지 굿을 4개가 연결이 돼요. 두 줄이 만나야지 매듭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굿을 하나를 통과시켜서 한 점에서 두 줄이 만나게끔 해줍니다. 완성된 12구가 느슨해지지 않도록 2번 매듭 지어줍니다. 매듭 지은 부분에서 낚싯줄에 여유 길이를 남기고 잘라내셔야 되는데요. 여분의 낚싯줄이 겉에 보이지 않도록 비즈 구멍 속에 숨겨줍니다.
낚싯줄을 비즈 구멍에 아무렇게나 통과시키는 것보다는 여러 번 교차가 될수록 12구가 더욱 단단해집니다. 저는 2번 교차시키고 남은 낚싯줄을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12구를) 9핀으로 연결하고 위아래에 다른 재료를 연결해서 열쇠고리로 완성합니다. 구멍 3개가 모여 있는 부분에 9핀을 끼우시면 되고요. 9핀이 끼워진 부분이 생각보다 공간이 넓어서 작은 시드 비즈로 단단하게 고정시켜 줍니다. 굿자마리 공구를 사용해서 끝부분을 동그랗게 말아주시고요. 한쪽으로 치우쳐진 동그라미를 반대쪽으로 꺾어서 가운데로 오게끔 해줍니다. 물방울 모양을 연결하실 때 적당한 크기의 오링이 있다면 오링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저는 물방울 모양을 끼울 만한 커다란 크기의 오링이 없어서 9핀을 사용해서 연결해 주었습니다. 오링으로 12구와 물방울을 연결해 주겠습니다. 평자공구 2개를 사용해서 오링의 잘라진 부분을 가까이에서 잡고 위아래로 비틀어 줍니다. 오링 반지를 사용하는 것보다 평자공구 2개를 사용하는 것이 오링을 열고 닫을 때 더 정확하게 모양을 만들 수가 있어서 저는 오링 반지보다는 평자공구 2개를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열쇠고리와 비즈 장식을 오링으로 연결해서 완성하였습니다. 분홍색, 하늘색에 이어서 초록색의 열쇠고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처음에 설명드렸던 도안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슬 4개가 교차를 통해서 동그란 모양을 만드는 게 사구이고요. 그리고 이 사구가 하나, 둘, 셋, 넷. 자, 네 번째 사구를 만들 때 첫 번째 구슬에서 교차가 이루어지죠. 그리고 양옆에 2개의 사구가 추가되면서 12구가 만들어집니다. 양쪽 줄이 서로 엇갈리게 들어가는 게 교차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만들어 보겠습니다. 낚싯줄에 첫 번째 굿을 끼우시고요. 양쪽 줄에 각각 한 개씩 비즈를 끼워줍니다. 오른쪽과 왼쪽의 낚싯줄 사이에 굿을 3개가 있으니까 사구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건 비즈 하나죠. 하나 끼우면서 교차시켜 줍니다. 첫 번째 사구가 만들어졌어요. 두 번째 사구를 만드실 때 이미 오른쪽과 왼쪽의 낚싯줄 사이에 굿을 하나가 끼워져 있는 상태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사구는 굿을 4개로 만들어지는 거니까 양쪽에 굿을 하나씩을 끼우시면 총 3개의 구슬이 낚싯줄 사이에 끼워진 상태이고, 따라서 사구를 만들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하나 추가하면서 교차를 시켜주시는 겁니다. 사구를 만드실 때 이미 끼워져 있는 비즈를 눈으로 확인하시고요. 부족한 개수만큼만 채워서 교차시켜 주시면 됩니다.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 무턱대고 사구라서 4개를 추가하게 되면 5구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교차를 시키실 때마다 지금 몇 개의 구슬이 추가되어 있는지를 꼭 확인해 주세요. 10번째 구슬을 사용했고요. 11번째, 12번째 구슬을 끼우신 후에 교차를 시키실 때 맨 아래에 있는 1번 구슬에서 교차를 시켜줍니다. 이때 오른쪽에 있는 낚싯줄은 오른쪽에서 들어가고요. 왼쪽에 있는 낚싯줄은 왼쪽에서 들어가게 됩니다. 간혹 제가 비즈 수업을 하다 보면은 오른쪽에 있는 줄을 왼쪽에서 들어가게끔 해서 틀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설명드렸고요. 이제 양옆에 연한색 굿을 4개 서로 연결시켜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구슬을 통과시켰을 때는 옆면 4개가 연결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옆면으로 이동을 시켜준 거기 때문에 통과를 5번 하셔야지 옆면 구슬 4개가 연결이 됩니다. 통과를 5번 해야 된다는 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눈으로 확인하시면서 구슬 4개가
한 군데도 빠짐없이 모두 연결이 되었는지를 보시면 되는데 구슬이 4개이기 때문에 아직 연결이 안 됐음에도 4번만 통과하고 마무리 짓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것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린 거고요. 한 줄로 통과시키면서 오른쪽에 있는 구슬 4개 전부 연결시켜 주었고요. 오른쪽에서 낚싯줄이 이동했던 방향 그대로 똑같은 방향으로 왼쪽도 연결을 시켜줍니다. 오른쪽과 왼쪽의 낚싯줄이 나란히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지 않고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원을 그려주게 되면은 나중에 잡아 당길 때 모양이 동그랗게 모아지지 않고 오히려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원형을 만드실 때 같은 방향으로 실이 통과하게끔 해주세요. 흩어져 있는 실이 한 점에서 만날 수 있도록 최단거리로 통과를 시키고 2번 매듭 지어 줍니다. 모여있는 실을 다시 흩어지게 이동시켜 주시고요. 비즈 사이를 통과시키면서 낚싯줄을 사용한 후에 잘라내시면 됩니다. 물방울 장식과 열쇠고리를 연결해서 완성합니다. 구슬 구멍 3개가 모여 있는 부분에 굿핀을 끼워 주시고요. 붓자마리 공구를 사용해서 윗부분에 동그란 링을 만들어 줍니다. 물방울 장식도 다른 재료와 연결할 수 있도록 고리를 만들어 줍니다. 저는 굿핀을 사용해서 연결하고 있는데요. 오링이나 펜던트 고리 어느 것이든 상관은 없습니다.
12구와 물방울 모양을 오링으로 연결해 줍니다. 오링을 열 때 좌우로 벌리게 되면 동그란 모양이 찌그러지기 때문에 위아래로 비틀어서 벌려 주시고요. 재료를 끼우신 후에 원래대로 다시 아래 위로 비틀어서 오링을 닫아줍니다. 만들어진 장식을 열쇠고리에 연결해서 완성하였습니다.